한국이 누리호를 쐈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을 싣고요. 중국이 코웃음 쳤습니다. 장난감 위성으로 뭘 하겠어? 그리고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제20 스텔스기 72대, 총 120대가 한반도로 돌진했습니다. 24시간 최후 통첩까지 날렸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3분 뒤 중국 전투기 120대 전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항법장치도 전부요. 한국이 미국을 구한 겁니다. 아리랑 7호에 숨겨진 비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 공군 준장, 태평양 공군 정보작전국장으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자유작전,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에 참전했고 전투기 조종사로 2000시간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 상황실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을 때도 저는 한국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브레넌 준장님, 서태평양 상황입니다.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가득 찬 게 보였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었죠.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제20 스텔스기 72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뭐라고? 호위기와 전자전기까지 포함하면 총 120대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거든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준비였습니다. 원인이 뭐야? 한국의 누리호 발사입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그 장난감 로켓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 놈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우리 애들이 위험해지는 건 항상 저놈들 때문이야.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점점 한반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RC-135는 현재 서해상공에서 정찰 임무 중이었습니다. 중국기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RC-135에는 미군 3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 격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거든요. 한국 때문이야. 전부 다 한국 때문이라고. 펜타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장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이 뭔지 말이에요. 한국이 또 사고 쳤어. 제 말에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중국을 자극한 겁니다. 정보참모 윌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자극? 저놈들은 항상 그래. 뭘 해도 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크게 떠 있었죠. 그 위로 중국 전투기들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생충이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주면 뭐해. 방위비 더 내라고 하면 징징거리고 맨날 반미 시위나 하고 북한이랑 붙으면 3일도 못 버틸 놈들이 목소리만 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서태평양에서는 우리 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말이죠. 한국군 전력이 어떻게 되지? 공군 전투기 약 400대, 그중 F-35A가 60대 정도 됩니다. 60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이 120대를 몰고 왔는데 60대로 뭘 하겠어. 그것도 실전 경험 없는 애들이. 한국 공군의 훈련 수준은 상당합니다만. 훈련. 저는 윌슨 대령을 노려봤습니다. 훈련이 실전이야? 내가 이라크에서 배운 게 뭔지 알아? 훈련만 시간보다 실전 10분이 낫다는 거야. 한국군은 실전을 안 겪어봤어. 총 한 발 안 쏴본 애들이라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작전 참모 핸더슨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구해줘야지. 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항상 그래왔잖아. 6.25 때도 우리가 피 흘렸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주고 있고. 근데 저놈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 주한미군의 비상 연락은 됐습니까? 오산기지와 평택기지 모두 최고 경계 태세입니다. 중국 의도가 뭘까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제20편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겁주려는 거겠지. 한국 쫄게 만들어서 우주 개발 접으라고. 만약 진짜 공격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지. 또,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맨날 우리야. 우리 애들이 피 흘리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근데 한국은 뭐래? 방위비 깎아달라고 징징거리지. 반미 시위하지. 중국한테 꼬리치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준장님,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거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매달리잖아. 기생충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령으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지휘관으로 파견된 거였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같이 훈련하고 같이 술 마시고 전우회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착한 첫 주말, 기지 정문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양키 고홈, 양키 고홈. 수백 명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구호가 귀를 찔렀죠. 뭐야, 저거? 반미 시위입니다. 대령님, 우리가 지켜주러 왔는데? 부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 미군 철수를 외치는 플래카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2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부하 중 하나인 제이슨 밀러 대위가 기지 밖 편의점에 갔다가 시위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그가 미군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야, 저놈 미군이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키 꺼져. 누군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죠. 노른자가 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계란이 날아왔고, 또, 제이슨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러 온 나라에서 자신이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쫓기면서요. 그가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과 옷이 계란 범벅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대령님, 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미군의 만행, 시민 폭행 의혹.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미군이 시위대를 도발했고 시민들이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거였어요. 제이슨이 맞은 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피를 흘려 지켜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 도움받으면서 도움 주는 손을 무는 나라. 미군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는 나라. 기생충.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 지도를 바라보며 1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 묻은 계란 노른자, 그의 죽은 눈, 한국 뉴스의 뻔뻔한 거짓말. 한국을 도와줘야 합니까? 핸더슨 대령의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줘야지. 우리는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놈들이 대가를 치게 될 거야. 상황이 급변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부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중국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24시간 내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어?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도발적 우주 개발에 대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스문의 시간 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 오산 및 평택 기지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쳤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야.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교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죠. 대통령께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합참의장 연결하세요. 주한미군 대피 계획은?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그리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한국 때문이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 쏘고 설쳐대니까 중국이 빡친 거잖아. 우리 애들이 위험해진 건 저놈들 탓이라고. 준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항상 그래왔어. 한국이 사고 치면 우리가 수습하고, 한국이 찔리면 우리가 피 흘리고. 이번에도 똑같아. 저놈들 때문에 우리 35명이 하늘에서 죽을 판이야. RC-135점 서해상공에서 중국기들에게 포위당한 우리 정찰기. 35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 딸이 있는 사람,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 사람.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건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RC-135 상황은 여전히 포위 상태입니다. 중국 제28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탈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움직이면 격추당합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래? 독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말해봐. 한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죠. 미쳤나? 그러게요. 제20, 72대를 혼자 상대하겠다고? 뭘로? 그게 누리호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R이랑 7호라고 합니다. 위성. 저는 배꼽을 잡았습니다. 장난감 위성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중국 전투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장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렸죠. 한국이 또 허세를 부리는군. 그러게요. 맨날 말만. 위성으로 전투기를 이기겠다니. 코미디야 코미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해봐. 장난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코끝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매달릴 거야.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그 안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우리 애들 35명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일단 백악관에 보고해. 그리고 한국 대응은 지켜보자.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테니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서해 상공, 고도 8,000m. 미군 RC-135 정찰기는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중국 제20 스텔스기 8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죠. 마치 상어들이 먹이를 에워싼 것처럼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비크로우 7점, 중국 전투기에 포위당했다. 즉각 지원 요청한다. 조종사 톰 레이놀즈 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저는 그 통신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 제28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탈출 경로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격추당합니다. 무장 상태는 저희는 정찰기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RC-135는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찰과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비무장 항공기였죠. 3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래? 10분 내로 영공을 이탈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합니다. 10분. 저는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RC-135의 위치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8개의 붉은 점. 제20들이었죠. 이탈하면 되잖아.
불가능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중국기 앞을 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 전투기를 보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F-22 편대가 도착하려면 40분이 걸립니다. 40분?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10분 안에 죽을 판인데 40분이라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 레이놀즈 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펜타곤, 여기 비크로우 7점, 중국기들이 미사일 라곤을 걸었다. 반복한다. 미사일 라곤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라곤? 네. 레이더 경보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명. 그들 각자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아내, 남편, 아이들, 부모님, 하느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은 뭐 하고 있어? 현재 F-35A 편대가 대기 중입니다만 출격 명령이 없습니다. 왜? 한국 측에서 독자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만 합니다. 독자 대응? 저 위성 가지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준장님. 윌슨 대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끓인 속 RC-135 옆에 타이머가 떴습니다. 0900, 0859, 085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한국 놈들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리호 쏘고, 아리랑 어쩌고 쏘고, 우주 강국인의 몸에 설쳐대니까 중국이 빡친 거잖아. 우리 애들이 죽게 생긴 건 전부 저놈들 때문이라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해. 저는 핸더슨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어. 한국이 사고치면 우리가 수습하고, 한국이 도발하면 우리가 피 흘리고, 6.25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저놈들은 맨날 우리 뒤에 숨어서 큰 소리만 치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내라고 하면 뭐래? 깎아달라고 징징거려. 반미 시위는 기본이고, 우리 애들한테 계란 던지고, 그게 동맹이야? 기생충이지, 기생충. 숨이 가빠왔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준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0700. 스크린의 타이머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연락은 됐어? 대통령께서 긴급 회의 중입니다. 중국과 한라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라고? 중국 측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젠장.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비크로우 07 상황 보고하라. 변함없습니다. 중국기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종석에서 그들 조종사 얼굴이 보입니다. 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톰, 포기하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5분입니다. 준장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저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30년 군인 생활 동안 기적 따위는 믿어본 적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 아니라 실력과 화력이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뭐래? 3분 뒤에 상황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뭐?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분 뒤에 뭐가 바뀐다고? 위성 쐈다고 전투기가 떨어지기라도 해. 그냥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켜보라고? 저놈들은 진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스크린 속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0430, 0429, 0428. 하느님, 제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박준혁 단장은 발사 통제실의 창문을 통해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거대한 몸체를 하늘로 향하고 서 있었죠. 단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R이랑 7호, 탑재 확인됐고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고마워요, 서윤 박사. 박준혁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서윤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90% 이상입니다. 발사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발사 후예요. R이랑 7호의 전자전 시스템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다르지. 박준혁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리호의 흰색 동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네. 지금 서해에서 미군 정찰기가 격추당하기 직전이에요. 우리 영공에도 중국 전투기 120대가 몰려오고 있고, 미국은 손 놓고 있고, 시간은 없어요. 최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전 여기 있는 거예요. 박준혁 단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못지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서윤 박사,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네. 저와 단장님은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 우주 개발도 10년은 후퇴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야? 당연하죠. 최서윤 박사는 웃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10년을 준비했잖아요. 누리호 만들고, R이랑 7호 개발하고, 양자 암호 시스템 완성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박준혁 단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는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준혁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죠. 약하고 무력하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로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다는 걸.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연구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발사 준비. 최서윤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T180, T179, T178. 3분 뒤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최서윤 박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양자 암호 시스템 최종 점검. 정상입니다. 전자전 모듈 상태. 대기 중입니다. 그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원생 시절 지도 교수가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위성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그때는 웃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공상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T120점, 2분 남았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그녀 옆으로 왔습니다. 긴장돼? 네. 손이 떨려요. 나도.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 네. 우리 아버지가 항공기 정비사였어. 평생 비행기 만지면서 살았지.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만든 비행기 타보지 못했어. 최서윤 박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준혁아,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주에 갈 날이 올 거다. 그때 내가 그 길을 열어라. 단장님,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박준혁 단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T60점, 1분 남았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마다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거대한 몸체가 발사대에서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전 시스템 그린. 발사 준비 완료. 최종 확인. 이상 없음. 박준혁 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발사합니다. T10, T9, T8, T7, T6, T5, T4, T3, T2, T1. 발사.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기둥이 대지를 태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굉음이 통제실 유리창을 흔들었죠. 최서윤 박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라. 아리랑 7호. 우리나라를 지켜라. 펜타곤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한국의 나로우주센터입니다. 발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장난감 로켓? 누리호입니다. 아리랑 7호 위성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죽게 생겼는데 위성을 쏜다고. 미쳤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0200. 스크린 속 RC-135는 여전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중국 제20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비크로우 07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1분 반 남았습니다.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해주세요.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들한테는 아빠가 미안하다고요. 톰, 포기하지 마. 포기 안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때 나로우주센터의 영상이 스크린 한편에 떴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발사합니다. 한국어 음성이 들렸습니다. 543 이한 발사. 거대한 로켓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불기둥이 대지를 태우며 누리호를 밀어 올렸죠. 와, 예쁘네. 누군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예쁘지. 불꽃놀이로는 최고야. 1분 남았습니다. 0100. 비크로우 07 들려? 네, 들립니다. 59초. 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명. 35개의 가정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 진입 확인. 한국 측 통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성 하나 올렸다고 뭐가 달라져? 양자 암호 시스템 가동합니다. 전자전 모듈 활성화. 한국어 통신이 계속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0040. 비크로우 07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하느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톰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 놈들, 결국 아무것도 못했군. 그때였습니다. 20초. 전자전 시스템, 목표물 낙온. 10초. 54321점. 발사. 한국 측 통신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제20편대의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 중국 전투기들을 나타내는 표식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확인 중입니다. 부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의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 레이더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치 교란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비크로우 07 상황 보고하라. 펜타곤, 여기 비크로우 7점, 뭔가 이상합니다. 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 대신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뭐가 이상해? 중국기들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편대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RC-135를 둘러싸고 있던 8대의 J-20이 갑자기 제각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대 대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게? 모르겠습니다. 중국기들이 갑자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아니, 중국 측 통신이 끊긴 거였습니다. 중국 전투기들과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레이더 신호도 불안정합니다. 마치 먹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확인 중입니다. 그때 서해 상공 전체를 보여주는 스크린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전투기 120대.
그 모든 신호가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전체 편대가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부관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발사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장난감 위성이라고 하셨죠? 윌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외가 묻어났습니다. 저 장난감이 중국 공군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해상공 중국 제20편대장 류의 대령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제소, 관제소, 응답하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드셋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젠장,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계기판을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GPS 좌표가 엉망이었습니다. 고도계마저 미친 듯이 널뛰고 있었죠. 2번 기, 들려? 3번 기. 응답이 없었습니다. UA 대령은 조종석 밖을 봤습니다. 옆을 날던 편대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란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비행 궤적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뭐가 일어난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조종사 경력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게 계기판이 죽는다는 건 눈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발 응답해. 하지만 무전기는 죽어 있었습니다. UA 대령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 편대 귀환한다. 유관 비행으로 본토로 돌아간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제20들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였죠. 한국 놈들이 뭘 한 거야?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최신의 스텔스기 72대가 위성 하나에 당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저는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 편대 대형도 없이 제각각 본토로 향하는 모습, 적의 세계 2위 공군력이라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3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위협하던 놈들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 그들도 상황을 감지했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하고 있다고요. 일본이? 네. 이건 우리도 예상 못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일본. 한국의 라이벌이자 기술 강국. 그런 일본마저 놀라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 속 중국 전투기들이 하나둘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은 신호 두절, 즉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20-72대 중 45대가 레이더 신호를 잃었습니다. 호위기와 전자전기까지 포함하면 총 78대가 먹통입니다. 78대,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1대, 85대, 92대.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의 아리랑 7호입니다. 윌슨 대령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위성이 양자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해서 중국 전투기들의 통신과 항법 시스템을 동시에 교란하고 있습니다. 양자 주파수 도약? 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입니다.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현재 102대, 108대, 115대. 부관이 계속 숫자를 읽었습니다. 120대 전체 신호 두절.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체? 네. 중국 전투기 120대 전체가 레이더, 통신, 항법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하늘 위의 고철 덩어리입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분. 네. 3분 만이야. 위성 쏘고 3분 만에 120대를 먹통으로 만들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크로우 07 들려? 펜타곤. 여기 비크로우 7점 살았습니다. 중국기들이 물러나고 있어요. 톰의 목소리에 환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기들이, 아니 저놈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편대 대형도 없이 제각각 본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회색으로 변한 점들이 하나둘 중국 본토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레이더 없이 어떻게 비행하는 거지? 유관 비행입니다. 아마 계기판 전체가 먹통이라 유관으로만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저 상태로는 미사일 발사도 적기 탐지도 못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뭐야? 30년 군 생활 중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공군 120대, 최신의 스텔스기 72대를 포함한 대규모 편대. 그걸 위성 하나가 3분 만에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준장님, 윌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알아.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알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내가 틀렸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난감 위성.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생충 같은 나라. 제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감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기생충이 우리 35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준장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뭐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 위협도 제거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R이랑 7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 작은 점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화력이 아니라 기술이 결정한다. 기술을 가진 자가 하늘을 지배한다. 그때는 미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나라,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기술. 그것들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준장님, 괜찮으세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30년 군인 생활 중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전우가 죽어나갈 때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제 편견이, 제 오만이. 미안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 미안해. 그날의 기록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날 서해상공. 중국 전투기 120대, 3분 만에 전멸. 무기 사용 위성 1기, 사상자 0명. 군사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충격적인 승리였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을 나타내던 붉은 점들이 전부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호 2절. 모든 전자 장비가 죽었다는 뜻이었죠. 최종 집계입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제20 스텔스기 72대, 호위기 및 전자전기 48대, 총 120대 전체가 레이더, 통신, 항법 시스템을 상실했습니다. 피해는 중국 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격추된 기체는 없습니다. 격추 없이? 네. 한국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자전만으로 중국 공군 전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없이, 폭탄 하나 없이, 오직 위성에서 쏜 전파만으로.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윌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화력이 아니라 기술로 결정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RC-135 상황은 무사 귀환 중입니다. 35명 전원 생존입니다. 다행이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35명. 그들이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주한미군 기지는 위협이 해제됐습니다. 중국의 최후 통첩은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어떻게? 공격 수단이 없어졌으니까요. 전투기 120대가 전부 먹통인데 뭘로 기지를 타격하겠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4시간 최후 통첩. 그 위협적인 선언이 3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아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아직 믿기지 않는데.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도는 작은 점,
아리랑 7호. 저 작은 게. 네. 저 작은 게 세계 2위 공군력을 3분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오산 기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계란 맞던 제이슨. 양키 고 홈블 외치던 시위대. 미군을 악당으로 몰던 한국 언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믿지 않겠다고. 저들은 기생충이라고. 하지만 오늘 그 기생충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준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청와대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의 군인들도 함께 지켰습니다. RC-135에 탑승한 35명의 미군.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동맹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보호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연설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이렇게 다리가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장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을 거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난 확신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한국. 한국은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피로 지켜주면서 감사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생충이 우리를 구했어.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RC-135점 35명. 내 부하들이야. 그들이 죽을 뻔했어. 중국 놈들한테 격추당할 뻔했다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근데 누가 살렸어? 우리야? 미국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이야. 내가 기생충이라고 부른 그 나라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위성이라고 비웃었어. 뭘 하겠냐고 코웃음 쳤지. 근데 그 장난감이 3분 만에 중국 공군 120대를 먹통으로 만들었어.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해냈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미안해. 15년 동안 욕하고, 비웃고, 무시한 거 미안해.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이슨 일 때문에. 그때 분노가 너무 컸어. 근데 그게 한국 전체를 미워할 이유는 아니었어. 시위한 사람들이 한국 전부는 아니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편견에 갇혀 있었어.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 대령이었습니다. 준장님.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한국을 어떻게 볼 건지, 동맹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 한미동맹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어떤 방향으로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한반도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관계로. 아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 그러니까 솔직해지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나라가 아니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나은 파트너일 수도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가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보고가 잡혀 있었습니다. 평생 몇 번 없는 기회였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 전투기 120대, 3분 만에 무력화, 미군 35명 구출, 위성단 일기로, 브레넌 준장, 들어오세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네, 대통령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이 우릴 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다? 네.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냈습니다. 3분 만에 중국 공군 120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미사일 한 발 없이요. 이건 미국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한미동맹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공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 우주 전자전 기술. 한국에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을 속국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장, 30년 군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봅니다. 어젯밤 일이 저를 바꿨습니다.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잡겠습니다. 새로운 동맹 관계를 논의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R이랑 7호가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한반도를 지키고 있겠죠. 장난감 위성.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아니지. 세상을 바꾼 위성이지. 일주일 뒤, 나로 우주센터. 저는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미 공군 대표로 한국의 우주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발사대 앞에 선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서 누리호가 발사됐군요. 네, 준장님. 박준혁 단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꿈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꿈이요? 네. 언젠가 우리도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꿈이요. 60년 전에는 자동차도 못 만들던 나라였는데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위성으로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단장님, 사과드립니다. 네.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다 알아요. 방위비 타령, 주한미군 철수 위협, 보호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술이 아니라 결과로.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은. 아니요. 박준혁 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들이 무시해도, 비웃어도, 안 된다고 해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네. 그게 한국의 비밀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어딘가에 R이랑 7호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하지만 그 작은 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혁 단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을, 그리고 우리를 구해줘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사대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6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공군 준장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눈물 흘리며 인정한 것.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지키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을 가르고 아리랑 7호가 우주를 돌 때 대한민국의 가능성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더 널리 알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